미국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불빛 아래 당신의 안방으로 배달될 수 있는 에볼라 공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덮쳤던 의문의 노란 소포는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 치명적인 생화학 탄두를 실은 죽음의 리허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몸통을 향해 칼을 뽑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 안방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가 적의 무기가 되고 택배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이 소름 끼치는 전쟁의 실체를 지금 추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ODS의 악마의 종말 두 번째 시간, 생화학 탄두를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누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2026년 1월 31일 라스베가스 카지노 인근에 있는 평범한 주택 차고를 방호복 차림의 FBI 요원들이 급습했습니다. 미국 전역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동 중인 원심 분리기, 그리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에볼라, 에이즈, 결핵 등 치명적인 병원체까지 담겨있는 시험관 1000여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실험실의 주인이 주 지아베이가 이미 2년 전 캘리포니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죄수라는 점입니다. 주인이 철장에 갇혀 있는데도 도심 한복판의 생화학 공장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외부에서 자금과 인력을 대면서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미국 심장부에 깊숙이 박힌 제거되지 않는 악성 종양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실험실이 미 공군 핵심인 넬리스 기지에서 불과 2마일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치밀하고도 지정학적 도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과거 캘리포니아 리들리 실험실 역시 프레주노 주 방위군 기지 인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타격으로 계산된 전략적 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유전자 변형 쥐들은 인간의 폐 조직과 유사하게 조작되었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장 빠르게 치명적으로 퍼뜨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화학 폭탄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원로 과학자, 그 아들인 주 지아베이가 수감 중임에도 그 조직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미국 내부에 아직도 발각되지 않는 또 다른 유령 실험실이 존재한다는 공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 지아베이는 3천억대 사기 판결을 뒤로하고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가짜 여권 데이비드 허를 사용했고 철저하게 국제 범죄자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 제이퍼 쟁이가 입수했던 결정적 증거는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망자를 넘어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비호를 받고 있는 붉은 혈통의 황태자입니다. 지난 2011년 중국 최대 관영 매체 CCTV에서는 45분간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주 지아베이의 부친 주중상이었습니다. 1923년생인 그는 사망할 때까지 중국 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교수로 재직하면서 당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영방송의 단독 주인공이 될 정도로 그의 위상은 그의 아들이 미국에서 벌인 대담한 생화학 공작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친 주펑디 역시 국가가족계획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원 연구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특별 자금을 지원받았던 핵심
중국의 엘리트 과학자였습니다. 1961년생인 주 지아베이는 이런 부모의 후광 속에 베이징 연합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민융합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해서 국영기업인 허남 파이오니어 에이드의 부회장을 지내면서 중국 공산당의 기획 아래 성장했습니다. 결국 라스베가스와 캘리포니아의 비밀 실험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고위층이 설계하고 실행한 국가 차원의 치밀한 생물학적 침투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 리들리 창고에서 발견된 유전자 변형쥐는 평범한 실험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쥐들은 인간의 폐 조직과 유사하게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빠르게 치명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도록 확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화학 매개체였습니다. 제니퍼 쟁의 폭로에 따르면 이 실험의 목적은 특정 인종이나 환경을 타깃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은밀하게 퍼뜨리는 생물학적 무기를 생산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실험의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초안전 전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 중국 국방부장 치아오티에는 내부 비밀 연설을 통해서 그 섬뜩한 계획을 주창했습니다. 미국을 청소하고 그 땅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핵무기가 아닌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연설한 것입니다. 핵무기는 토양을 오염시켜서 점령 후에 사용을 어렵게 만들지만 바이러스는 사람만 제거하고 깨끗한 영토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이러스는 미국 점령을 위한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수단입니다. 실제로 주 지아베이는 출처 불명의 중국 자금 13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만약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긴장이 고조될 때 대량으로 배양된 바이러스 생쥐를 도심에 풀거나 택배로 병원체를 살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으로 미국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이미 설치되고 있다는 셈입니다. 2026년 주 지아베이가 미국에서 생화학 무기 기지를 구축했다면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23년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배송 시스템을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울산 장애인 시설을 시작으로 전국 2,000여 곳에 동시에 배달된 정체불명의 노란 소포는 단순한 스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이는 주지아베이의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치명적 병원체가 한국의 안방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전 모의 훈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소포를 열었던 시민들이 겪은 호흡 곤란 증상은 라스베가스의 실험실 인근 주민들의 증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우편물이 언제든지 생화학 테러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은밀한 침투는 2025년 10월 중국 최대 유전자 업체 노보진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둥지를 틀면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연구 장비나 인력도 없이 행정직만 두고 있고 한국인의 혈액과 유전자 샘플을 수거해서 중국 본토로 빼돌리는 이른바 트로이 목마 전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노보진은 데이터 탈취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위장 거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체 정보가 이미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의회 보고서는 중국 기업이 수집한 전 세계 유전자 데이터가 인민해방군과 공유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법적 미비점을 이유로 이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고 주지아 베이의 실험실에서 맞춤형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노란 소포 배송망에 태워서 보낸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한 발 없이 대한민국을 생물학적으로 말살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존망이 걸린 보이지 않는 초안 전쟁입니다.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사회 계약론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생화학 위협을 감지하자마자 주지아 베이를 즉각 구속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는 특위를 가동해서 그 배후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중국 기업이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정체불명의 소포가 안방까지 배달되어도 정부와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악을 보고 침묵한다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공범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